자,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기말 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여러분들 이번 학기 성적은 출석 점수가 25점입니다. 그리고 과제가 4번 나갈 거고요. 그 지금 4차 과제까지 다 올려놨는데 그걸 순서대로 풀어서 기한에 맞춰서 내시면 됩니다. 하나에 10점씩이고요. 해서 과제 점수가 40점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65점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기말 시험 점수예요. 그래서 기말 시험 점수는 35점입니다. 아마도 기말 시험은 대면 시험이 될 것 같고요. 그 기말 시험이 여러분들 성적을 아마 결정을 하게 될 거예요. 다른 것들은 뭐 감점이 될 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 기말 시험을 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수업을 2번을 통해서 기말 시험에 출제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유형을 한 20개 정도를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개 알려주고 다음번 시간에 또 10개를 알려주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 중에서 6문제가 출제됩니다. 6문제 출제되고 그 기말 시험 그 문제 시험지에 거기 몇 점 몇 점 이렇게 하고 나왔을 텐데 그거를 35점으로 맞춰 놓지는 않을 거고요. 한 30점이나 이렇게 맞춰 놓을 텐데 계산되면 나중에 35점으로 환산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해서 기말 시험은 어쨌든 35%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하는 것 중에서는 한 3문제 정도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다음번 설명에서 또 3문제 정도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말 시험은 그 제가 공고한 대로 7월 3일 15주차 수업입니다. 금요일이고요. 여러분 수업 시간이 2시 30분부터 시작인데 그 앞에 다른 수업이 있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시험 시간은 한 30분 정도를 늦췄어요. 그래서 3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75분이고요. 3시부터 4시 15분까지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늦으면 그 문은 다 열려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시험 치고 있는데 방해되지 않게 조용히 들어오셔서 앉으시면 제가 시험지를 줍니다. 그런데 오전 반이 있고 오후 반이 있어요. 여러분 그 전자재료공학부가 그걸 크로스해서 들어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후에 바쁘다고 해서 오전에 들어오시면 오전 반 학생은 여러분들하고 시험 문제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반 내에서 같은 시험 문제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크로스 해갖고 들어오시면 F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크로스해서 들어가면 원래 시험 치는 학생들의 시험지가 그 부족할 수 있어요. 땅 갖고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반에 뭔지 들어오셔 알아? 시험에 나도 참여하시면 모르. 되겠어요. 너 문과는 우리 문과인데 뭘 알겠어. 지금 음소거 되어 있는데 음소거 해 두셔야 돼요. 음소거 안 하시면 그 전체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목소리가 다 들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음소거 해 두시고요. 나중에 질문 받을 때 그때 음소거된 것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디오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프 상태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들어오시면 해서 이게 녹화돼서 유튜브에 올라갈 거니까 여러분들 그 제가 그 초상권 침해를 하면 안 되니까 그냥 닫아두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3가지 항목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면 여러분들 점수가 100점 만점이 돼요. 그걸 가지고 상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상대 평가를 하기 때문에 한 1점, 2점 정도가 여러분 등급을 뒤집을 수도 있어요. 그걸 알고 기말 시험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성적 평가는 예, 금방 얘기한 것처럼 출석 점수, 과제 4번, 과제 점수, 기말 시험 점수 이렇게 3가지 항목밖에 없습니다. 이번 학기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중간 시험을 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3가지 항목만 가지고 평가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 학점을 주는 것은 전에 한번 얘기했었죠. 오픈 채팅을 통해서 한 A 플러스하고 A를 한 50% 그 정도 한 뭐 40%에서 50% 이렇게 나오겠죠. 명수가 이제 딱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줄 거고요. 50% 아래쪽은 원래 그 보통 학기에는 그 학점 그 등급의 제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특별하게 코로나 사태 때문에 대면 수업을 못해서 그래서 그 제한을 없앴어요. 그래서 B 플러스 이하는 그냥 교수 재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나머지 50%는 B 플러스 이하가 될 거고요. A 플러스나 A 학점을 받으시려면은 상대평가를 하는 거니까 상위 50% 안에는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화면 보이시죠? 오늘 기말 시험에 출제되는 유형을 10문제만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것부터 볼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그 학습 영상에 제가 유튜브 채널에 번호를 붙여놨습니다. 9번부터가 시험 범위입니다. 9번부터 1번부터 8번까지는 아닙니다. 해서 9번부터 41번까지 이미 다 올라가 있습니다. 해서 9번부터 41번까지가 기말시험 범위고요. 여기서 설명하는 유형을 여러분들이 학습 영상에서 찾으셔서 거기서 예제를 찾으시면 돼요. 그 예제 스타일로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거기 풀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적어낼 수 있게 연습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은 6문제가 다 주관식이고요. 주관식이니까 정답만 딱 써놨다. 풀이 없이. 그게 정답이라고 하더라도 답만 딱 써놨으면 0점이 됩니다. 그리고 채점 기준이 있어요. 채점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쓴 만큼 그 중간 점수를 줍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못 낸 경우도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앞에 풀었던 과정들을 다 지워버리고 내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0점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쓴 만큼 그 단계에 맞게 점수를 주니까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정답을 못 냈어도. 그렇게. 자, 그럼 첫 번째 유형은 여러분들 그 9번 영상에 있는 건데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역함수의 도함수를 이용해서 f 인버스 프라임 a라는 것을 계산하는 문제를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나가면 어떤 함수가 있겠죠? fx가 어떤 함수다 하고 식을 줄 거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문제를 이때 f 인버스 프라임 a를 계산해라 이렇게 문제를 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f 인버스 프라임 a는 f 프라임 하고 f 인버스 a 분의 1이다 라고 쓰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역함수의 도함수를 이용했다라는 것을 거기다 적어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고 f를 미분해서 계산하시고 f 인버스 a 찾으셔서 답을 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당연히 f 인버스를 대수적으로 풀 수 없는 그런 함수를 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f 인버스 x를 계산하려고 여러분들이 x하고 y하고 그 입장을 바꿔서 푸는 방법을 다 배우죠. 고등학교 때. 그 방법대로 인버스를 구하려고 애쓰면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시고 그래서 이것은 역함수의 도함수라는 공식을 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공식 사용하시고 그리고 f 프라임을 계산하고 그거는 이제 바로 미분할 수 있게 쉽게 줄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미분계수니까 f 인버스 a를 역시 찾아야 돼요. 그런데 f 인버스를 구해서 찾을 수는 없으니까 그 여러분들 그 공부한 것처럼 영상에 있듯이 학습 영상에 있듯이 그냥 눈에 보이는 걸 줍니다.
바로 찾을 수 있게. 여러분들 공부한 것에서는 x가 0일 때 바로 나오죠. 그런 식으로 줄 거예요. 그렇게 연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두시고 두 번째는 지수함수의 도함수 문제를 낼 거예요. 그런데 합성해가지고 줄 겁니다. 2의 fx승을 미분해라. 또는 a의 fx승을 미분해라. 이렇게 줄 거예요. 그러면 역시 여러분들 식을 쓰시면 돼요. 그 주어진 함수를 미분한 값은 이렇게 시작해서 똑같이 2의 fx승 쓰고 곱하기 f'x 이렇게 한 다음에 f' 계산하는 과정을 써주고 그래서 얼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a의 fx승 하는 문제가 나갔다면 도함수는 a의 fx승 곱하기 f'x다. 거기다가 로그 a를 곱한다.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f' 계산하시고 답 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과정을 다 쓰고 정답을 내면 만점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세 번째는 역시 로그 함수의 도함수 계산하는 문제를 줄 텐데 역시 합성해서 줍니다. 그러면 연쇄 법칙을 쓰셔야 되고요. 로그 절대값 gx 또는 로그 gx 이렇게 주고 이것을 미분해라. 이렇게 문제를 주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로그 안에 절대값이 있든지 없든지 그 절대값이라는 것은 도함수에 영향을 안 주죠. 그래서 그냥 폼은 절대값은 무시하고 로그 안에 있던 함수를 분모에 똑같이 쓰시고 분의 분자에는 그것을 미분한 거다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분자 계산을 하시면 돼요. 분모를 미분한 값 그것을 계산하시고 그래서 얼마다 하고 정리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문제는 이것은 과제에 한번 나갔었죠. 악사인 gx를 미분해라 이런 문제인데 똑같습니다. 악사인 x 미분하는 공식하고 연쇄법칙을 같이 쓰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걸 미분하면 루트 1 마이너스 gx의 제곱 분의 gx의 미분이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해서 g'x는 계산하셔야 되고요. 그 계산한 값을 갖다 써주시고 분자에다가 그리고 밑에 분모에 루트 안에 걸 정리한 다음에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있나 없나 살펴보시고 있으면 내보내시고 그리고 분자하고 만약에 약분이 되는 게 있나 또 살펴보시고 약분되면 정리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답을 내시면 감점 없이 만점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문제는 쌍곡선 함수의 도함수 문제가 나갈 수 있어요. 이것도 합성해서 나가니까 그 안에 있는 함수는 항상 여러분들이 학습 영상에서 배웠던 함수 중에 있습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없어요. 그렇게 알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쌍곡선 함수니까 6가지가 다 나갈 수 있습니다. 하이퍼볼릭 코사인, 하이퍼볼릭 사인, 하이퍼볼릭 텐전트, 하이퍼볼릭 시컨트, 하이퍼볼릭 코텐전트, 하이퍼볼릭 코시컨트. 어떤 게 나가도 답을 낼 수 있게 연습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이퍼볼릭 코사인 gx를 미분해라 이렇게 했다면 하이퍼볼릭 사인 gx 곱하기 g'x라고 쓰셔야 돼요. 쓰고 g'x 계산하고 정리하고 항상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학습 영상에서 지금까지 공부한 대로 거기서 과정들이 쭉 있죠. 그것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그대로 쓰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쓸 수 있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해서 영상을 다시 한번 또 학습을 해보세요. 이거 유형을 찾아서. 자, 그 다음 6번째 유형 보세요. 6번째 유형은 선형화를 구해라 이렇게 문제를 줄 거고 어떤 함수를 준 다음에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그 함수에다가 어떤 그 안에 어떤 식을 주고 그것의 근사값을 구해라. 이렇게 문제를 줄 거예요. 그러면 일단 선형화를 구하셔야 되고요. LX는 FA 플러스 F'A 곱하기 X 마이너스 A 이렇게 쓰시고 주어진 함수를 가지고 F' 계산하고
A를 대입하고 그리고 그걸 정리해서 선형하니까 당연히 1차식이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 1차식 모양으로 알파 x 플러스 베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그걸 이용해서 근사값을 구하시면 돼요. 주어진 함수가 그 주어진 여러분들이 계산한 선형화하고 비슷한 값이다라는 게 근사식이죠. 그렇죠? 그걸 쓰시면 됩니다. 예, 해서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문제에서 이것의 근사값을 구해라 하는 모양이 있었을 거예요. 그 모양을 여러분들이 계산한 선형화 모양으로 바꾸셔야 되죠. 그렇죠? 선형화가 알파 x 플러스 베타 이렇게 표현됐으니까 예, 당연히 x라는 값이 세모라고 생각해서 바뀌게 되면 그 부분을 똑같이 바꿔주시면 돼요. 예, 영상에서 공부하셨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모양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여기선 세모가 얼마다라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시고 그래서 그걸 대입하니까 얼마가 나왔다라고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예. 자, 그 다음 문제는 예, 극대값과 극소값 구하는 문제. 이게 나갈 수 있습니다. 예, 이 문제는 예, 그 영상에서 공부한 것처럼 다항함수나 삼각함수 정도를 가지고 문제를 줄 거예요. 예, 그 이상은 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다항함수와 삼각함수에 대해서는 쓸 수 있게 연습해 주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주어진 함수를 여러분들 미분하셔야 되고, 그렇죠? 미분한 다음에 그 값이 0 되는 곳을 찾으셔야 되고요. 예, 그러니까 삼각함수로 나갔다 그러면 당연히 특정한 값에서의 그 삼각함수의 값이 얼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그래야 그게 0 되는 곳을 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거 연습해 두셔야 됩니다. 예,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특별한 값들이 있죠. 예, 뭐 30도, 45도, 60도, 90도 등등 해서 뒤쪽으로도 뭐 120도, 150도 요 정도까지는 요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해서 그걸 쓸 수 있게 그건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해주시고 해서 거기서 도함수가 0 되는 곳을 찾아서 그 x 값을 작은 순서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값이 되게 그 수직선상의 실수 표현하듯이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 점들을 지날 때마다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여러분들이 판정해서 써주시고 그리고 바뀌면 부호가 어떻게 바뀐다라는 걸 써주시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주시고 거기다가 이제 극대 극소를 판정하셔야 되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다 그러면 극대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다 그러면 극소다.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극대가 여기서 표에서 보니까 몇 군데가 있다. 한 군데일 수도 있고 두 군데일 수도 있고 그렇겠죠. 예, 찾아서 그래서 어디에서 극대값이다. 그러면 극대값은 그 점에서의 함수값이니까 대입하시고 대입한 다음에 그래서 얼마다. 예,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극소값도 여기서 극소를 갖는데 이걸 대입하면 그 값은 얼마다. 예, 그래서 극소값은 얼마다. 극소값이 몇 개가 있다. 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예, 그렇게 연습을 해 두세요. 예, 그렇게 준비해서 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문제는 로피탈의 법칙을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어요. 여기 지금 얘기하는 10문제 정도에서 한 3문제 정도가 나간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안 나가는 것들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나간다면 하는 뜻입니다. 나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나간다면 그 부정형이 여러 개 있었죠. 예, 여러분들이 한 4-5가지 배웠습니다. 예, 그 중에서 1의 무한대승꼴 하는 부정형이 있었어요. 낸다면 그걸 내겠습니다. 예, 그걸 연습해 오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함수는 fx의 gx승 이런 모양이 될 거고 그렇죠? 극한을 계산하면 fx의 극한은 1이 나오겠죠. 문제를 이런 걸 준다고 했으니까 gx의 극한은 무한대로 가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건 1의 무한대승 꼴이다 라고 판정하셔야 돼요. 판정해 주시고 그 다음 풀이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값을 y라고 두자. fx의 gx승을 y라고 두자. 이렇게 두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로그 취하셔야 되죠. 예, 그래서 로그 y는 gx는 내려오고 로그 앞으로 gx 곱하기 로그 fx다. 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극한을 같은 거니까 극한치에도 같다 하고 극한 계산하시고 그렇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극한은 여러분들 학습 영상을 해서 알겠지만 오른쪽에 있는 극한은 뭐 0 곱하기 무한대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부정형도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법을 알죠? 그런 부정형은 둘 중에 하나를 역수를 취해서 미분하기 편한 걸로 다 배웠죠? 미분하기 편한 걸로 역수를 취해서 분모에 갖다 주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거나 0분의 0꼴이거나 로피탈의 법칙을 쓸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나오죠.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 두고 로피탈의 법칙을 쓰셔야 되죠. 그렇죠? 그렇게 로피탈의 법칙을 사용해서 계산을 하셔야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방법으로 그냥 답을 내버리면은 점수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운 대로 학습 영상에서 배운 대로 로피탈의 정리를 쓰셔서 그렇게 하셔서 로피탈의 정리를 쓰셔서 그리고 계산을 하셔야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거기서 끝내버리면 또 감점이 생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구한 것은 왼쪽 극한, 왼쪽 극한은 리미트 해놓고 로그 y 이렇게 된 걸 계산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로그의 성질과 극한의 성질을 써서 그 두 가지를 바꿀 수 있다 해서 리미트하고 로그하고를 바꾸시고 그렇죠? 바꿔놓으면 로그 리미트 y가 되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건 리미트 y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 로그 치환값을 계산한 거니까 여러분들은 지수함수로 표현해 주시면 되지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답을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내시면 만점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연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문제는 최적화 문제에서 하나 나갈 수 있는데, 여기 보듯이, 화면에 보듯이 최적화 문제 중에서, 최적화 문제 여러 개 있었죠? 그 중에서 강을 건너는 문제가 있었죠. 그때 시간을 최소로 하는 문제. 낸다면 그 문제를 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건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을 거고, 강폭은 숫자를 바꿔서 줄 거고요. 그리고 그 강 맞은편에서 아래쪽으로 목적지, 그것도 숫자를 바꿔서 줄 거고요. 배의 속도도 바꿔줄 거고요. 그 사람의 달리기 실력도 숫자를 바꿔서 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풀이를 보고 연습하셔서 그 숫자가 바뀌어도 다 풀 수 있게 푸는 방법을 공부해 오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할 건데 여러분들이 쓰는 방법은 거기 풀이대로 그렇게 그 방법으로 푸셔야 돼요. 그렇게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위치에서 바로 강 건너편 거기서 목적지까지 아래쪽으로 목적지가 있는데 그 아래쪽으로 몇 킬로미터 되는 곳에다가 거기까지 배를 타고 가고 나머지를 뛰어갈 거다라고 그 거리를 x라고 두고 그때의 시간을 tx라고 두지요. 그렇죠? 그래놓고 tx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죠. 근데 그 tx가 0부터 그 목적지까지의 거리, 강 건너편에서 목적지까지의 거리, 그 수까지 0부터 그 수까지 폐구간, 닫힌 구간에 정의된 연속함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폐구간에 정의된 연속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다라는 걸 파악하고 푸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끝점에서 또는 임계점에서 그 안에서만 나머지는 없어요. 그렇죠? 그 안에서만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나타난다라는 걸 쓰시면 돼요. 그렇게 해두고 이제 그러니까 나는 끝점하고 임계점만 대입해서 계산해 보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해서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시간이 나온 그것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제일 작은 시간이었으니까 x를 얼마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답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끝나면 다시 영상을 한번 공부해 보세요. 그렇게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1을 이용하는 문제를 낼 거예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두 개 있었죠. 그 중에 첫 번째 거, 우리 정적분 계산하는데 필요한 정리였는데 뒤에 있는 두 번째 정리를 가지고 정적분 계산법을 만든 거고 첫 번째 정리를 가지고 두 번째 정리를 보충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 첫 번째 정리 기억하고 있죠? dx분의 d 인티그럴 숫자 a부터 변수 x까지 ft dt 이걸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적분하고 미분하면 답이 안 나오게 문제를 줄 거예요. 적분이 안 되는 함수를 줄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적분하려고 애를 쓰시면 안 되고요. 그렇죠? 공식대로
위에가 x였다 그러면 x를 그냥 t 자리에 대입해서 그래서 fx야. 이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쓴 거고 그러니까 대입해서 fx다라고 그냥 단답으로 답을 내시면 돼요. 이거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주의할 거는 여러분들이 영상 학습을 통해서 배운 대로 그 순서를 바꿔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상수를 적분 구간의 위쪽에 줄 수도 있어요. 변수 x를 아래쪽에 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서 배운 대로 여러분들은 그 순서가 바뀌어 있으면 부호가 바뀐다라는 성질을 써서 x를 대입한 것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해서 답을 내셔야 되죠. 그렇죠?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두 번째는 x 대신에 함수를 줄 수 있어요. 거기 여러분들 공부한 것처럼 x의 4승이라던가 x의 3승 이런 것들을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주면 x의 4승이면 x의 4승을 t자리에 대입하고 똑같이 대입하고 끝나면 안 되죠. 그 값을 미분해서 곱해줘야 되죠. x의 4승을. 그것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식으로 얘기하면 항상 뭐가 있든지 대입하고 미분해 곱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x가 있을 때는 x를 미분하면 1이니까 1은 곱하면 하나가 된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공식은 대입하고 미분해서 곱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숫자가 아래 있고 변수가 위에 있어야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기억하시고 그 숫자하고 변수가 바뀌어 있으면 부호를 바꿔준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렇게 공부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0문제를 설명을 다 해줬습니다. 이 중에서 한 3문제 정도 나갈 거고요. 다음 실시간 수업은 2주 후에 다음 주 2주 후에 6월 12일 금요일 마찬가지로 이 시간에 2시 반에 또 실시간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때 나머지 10문제를 또 알려주겠습니다. 오늘 제가 해줄 얘기는 다 했어요. 이제 소거되어 있는 거 제거하시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질문하세요. 화면하고 목소리하고는 잘 들렸나요? 네. 예, 들렸죠? 질문할 건 없나요? 그럼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지금 나가셔도 되고요. 저도 여기서 이제 그 순서대로 끄고 나갈 거니까 제가 이제 최종으로 끄게 되면은 화면이 탁 그냥 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슬슬 나가시면 되겠어요. 질문 없으시면. 오늘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교수님 예. 그 블로그에 올려주신 과제는 따로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이걸로 안 해도 대체하는 건가요? 그거를 4차 과제로 올렸어요. 아, 네. 그건 따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똑같은 과제가 4차 과제로 되어 있고요. 그거 캔버스에 올리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